우선 강연을 해주시기에 앞서서 김정 선생님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 선생님께서는 1957년 길림성 창춘시에서 태어나셨고 82년 길림대학교에서 철학으로 학사학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84년 마찬가지로 철학 석사를 하셨고 90년에 철학 박사를 하셨습니다. 1990년에 박사학위를 하신 이후부터 2000년대 초까지는 길림대학교에서 강사, 부교수, 교수 이런 식으로 학내에서 이제 학술활동을 하시면서 사회발전연구소 부소장, 사회대 학장까지 하셨고요. 2000년 이후부터는 학교 외에 이제 당회, 중국 당회 역할을 하시면서 이제 사회과학원 부원장부터 시작하셔서 길림성 사회과학연합회 부주석, 그리고 현재는 중국 사회학회 부회장을 하고 계시고 동시에 중국 길림성 사회학회 회장이시면서 중국 길림성 사회과학원 원장으로 지금 재직하고 계십니다. 선생님께서 연구 분야는 철학을 계속해서 공부하셨지만 철학과 사회학 두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관심 분야로는 문화와 사회발전, 마크스주의적 사회발전이론, 사회발전이론, 현대세계의 발전과 중국 문화발전 연동 등을 갖다가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계십니다. 주요 저술을 저희가 볼 것 같으면 굉장히 많이 책을 쓰셨는데요. 단독 저서만 해도 현재 20여 권이 넘으시고 공통 저서는 30여 권이 넘으시고 논문은 300여 편에 이르도록 지금 쓰셨습니다. 대표적인 저작으로는 가장 최근의 걸 말씀드리자면 2009년에 개혁개방과 중국 사회학, 마찬가지로 2009년에 발전과 문화, 마크스주의적 변절법과 당시의 사회 변화 분석 류의 책을 갖다가 쓰셔서 저에게 많은 학술적이고 그리고 정책적 한의가 많은 연구로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한국에서는 선생님께서 2002년부터 한국을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방문하시고 저희 연구소에서 오늘 특별 강연을 해주시기에 앞서서 지난 주말입니다. 부산에서 동아시아 사회학 대회가 있었는데 김경 선생님께서 오셔서 발표를 해주시고 오늘 또 이렇게 서울로 올라오셔서 아시아 연구소에서 좋은 강연을 해주시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김경 선생님의 강연을 갖다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尊敬的李天真教授，以及李天真教授的各位同事，以及我们东亚研究所的各位同学们。 우선 이 자리를 나눠주신 수고와 수고와 시아연구소 인텐시브 중인 또한 여기 계신 학생들의 非常高兴，受到我们首尔大学东亚研究所的邀请，来和大家一起交流。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게 된 것을 제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我正像刚才主持人介绍我是吉林省社会科学院的尹正。我的这个姓在中国也是很稀少的，所以很多人可能听起来很怪。 我要借这个机会感谢一下李先生教授，感谢呢邀请我到这里来。
天我想就当代中国文化的发展趋势为题目和大家交流。 오늘은 현재 중국 문화의發展 추세에 대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英国著名的诗人马修·阿诺德有一首诗，他说：“现代人徘徊在两个世界之间，一个世界已经死亡，而另一个世界尚无力诞生。” 인고의 시인이며 평론가로 마슈 에너더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해석해 보면 우리는 지금 하나는 죽고 다른 하나는 태어날 힘이 없는 두 세상들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我认为世界的文化和中国的文化，正在一个转折点上。 저는 그 세계의 문화하고 중국의 문화 다 전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今天呢，我想围绕着当代文化发展的趋势，介绍3个问题。 오늘은 저는 문화의发展 추세에 대해서 저희 수도권으로 나눠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第一个问题是关于文化的性质。 첫 번째는 문화의发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第二个问题是当代文化的发展趋势。 두 번째는 현대 문화의发展 추세. 第三个问题就是当代中国文化发展的矛盾。 세 번째는 현대 중국의 문화发展의 모습. 好，我们首先来看第一个问题，关于文化的性质的认识。 우선 문화의发展에 대해서 在这个小节里头，我们主要探讨文化的概念、文化与自然的关系、文化与文明的关系、物质文化与精神文化的关系、人与文化的关系。 우선 문화는 다음과 같이 5개의 특성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문화의 개념, 두 번째는 문화와 자연, 세 번째는 문화와 문명, 또한 모질 문화와 정신 문화, 마지막은 문화와 인간의 공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我们先来看看文化的概念。英语当中的文化概念就是 culture。 문화의 개념을英国 어른으로 보고 찾아보면 culture 来自于拉丁文，它的词根就是 cult。 언어는 라틴어 커서에서 왔으며 它的含义呢就是耕作、开垦、开发、开化。 또한 문화는 경작, 해감, 해발, 해화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而汉语的文化概念呢，是取自于中国古代的《易经》。 문화의 중국어의 개념은 주익에 잘 나타났습니다. 易经啊上面有句话叫做"观乎人文，以化成天下"。 주역들은 원후인원, 이화성 천나라고 这个文呐，最初就是纹身的这个纹。 문화의 원문은 다투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所谓文化，就是在人的身体上纹花。 문화라는 말은 그 사람의 몸 위에 다투해준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就是把自然的东西按照人的目的加以改造。 따라서 문화는 인간의 모습으로 자연을 개성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改造成不是自然的东西了，就是文化。 문화는 비자연적 뜻을 갖고 있습니다. 所以啊，文化是和自然相对应的一个概念。
따라서 문화는 자연과 대응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凡是自然的事物就不是文化。 자연은 좋습니다. 自然在汉语里的含义呢，就是自己使自己成为这个样子。 자연, 문화와 자연은 핑퐁대에 있습니다. 자연 상태란 비문화적인 것을 가리키는 곳이며 비자연 상태란 인류적으로 형성된 곳이라고 봅니다. 그 자연의 뜻은 그 자체 안에 운동 변화의 원리를 가지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所以在这个意义上，文化就是人改造自然的成果。culture the aid mankind change in nature。 따라서 문화는 인간의 자연을 개조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英国的爱德华泰勒给文化下了一个比较权威的定义。他说呀，文化是一个复杂的整体，包括知识、信仰、艺术、道德、法律、风俗，以及作为社会成员的个人而获得的任何能力和习惯。 英国研究학자 에드워드 텔러는 원시문화 (primitive culture에서) 문화의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정의는 지식, 신앙, 예술, 도덕, 법률, 관습 등 인간인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소속한 능력 또는 습관의 동태라고 정의되었습니다. 我们接着看看文明和文化的关系。文明这个词啊，就是 civilization。它的词根呢是 civil， 含义呢就是城市的市民的含义。 文明즉 civilization 이 어원은 civil이며文明은 도시적, 시민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这个古罗马人认为啊，只有进入了城市状态，那才能叫文明，农村不叫文明。 고대 로마의 사람들에 따르면 문화 중에서 도시적인 요소 등을 가는 부당한 문화를 분담하면서 가박한 정체를文明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所以呢，在这个意义上，我们可以把文明啊，也可以说成是城市化 civilization， 实际就是城市化的意思。 이는 문명이라는 단어를 도시화로도 인용합니다. 所以在这个意义上，文明啊，就是和野蛮相对应的一个表示人类进步状态的概念。 말하자면 문화는 농업사회에서 기원한 곳이지만 문명은 도시화에서 기원한 이런 곳입니다. 那么我们衡量文明的标准有3个，就是青铜器、文字、城市。一个群体使用了青铜器，有了文字，建立了城市，我们就说它进入了文明状态。 문명은 청동기와 문자의 사용 그리고 도시의 형성으로 시작되었습니다. 中国古代韩国古代都有自己的文明。我们从什么时候开始把它叫做文明？那就是那3个标准。 이거는 문명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문명을 보고 있고 한국도 보고 英国历史学家潘毅啊，他认为文明就是人面对自然挑战的应战方式。 인구의 역사가 에드워드 조셉 창인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문명의 추진력은 주변 환경에 대한 도전과 대응에 상호작용에 있다고 합니다. 我们接着看看物质文化、精神文化。所谓物质文化，就是指人创造的物质成果；精神文化呢，指的就是人创造的精神成果。我知道韩国有个精神文化研究院。精神成果的主要内容呢是3个内容，那就是符号、规则、观念。德国的哲学家卡希尔啊这样下结论说：人是符号。 모든
정신 문화, 인간이 자연 환경에 대응하며 생활에 나타나기 위하여 모질을 바탕으로 이루어오는 문화. 정신 문화는 인간의 정신적 활동으로 이룬 문화로 볼 수 있습니다. 사회 사실은 인간은 기호라고 말했습니다. 也就是说，符号 symbol 规范 rule 观念idea 这三个事物组成我们所说的精神文化。举个例子吧，符号就是指语言和文字。 기호는 언어하고 문자 이런 겁니다. 规则呢，就是指我们所熟悉的道德、法律、习俗。 위치는 도덕, 법률하고 습관. 观念呢，就是哲学啊、宗教、艺术、教育、知识这样一些东西。 观念은 지식, 과학, 철학, 가리킵니다. 所以在这个意义上，只有人能使用符号，所以说人是符号。 이런 장면에서 사람만 언어하고 회관을 쓸 수 있고 그래서 사람은符号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所以最后我们看一下文化和人的关系。文化呢，就是人的分化和整合的过程。 문화는 인간 자체 스스로의 분화와 통합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这个分化整合分三个层次，第一个层次就是人和自然的分化和整合。 첫 번째는 인간과 자연의 분화와 통합의 과정이며 由于有文化，就把人和自然分开了，人就不再是自然，而是文化。 문화이기 때문에 사람하고 인간하고 자연 분화되었습니다. 由于有文化，文化就把人的目的，和自然结合起来。 또한 문화는 인간의 목적하고 인간의 목적과 자연 这是人和自然的分化，文化同时是人和人的分化和整合。对 culture，is the人和人的分化。 문화는 인간 개체의 분화와 통합의 과정이라고 举个例子，中国人和韩国人主要的区别是什么？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의 가장 중요한 구별이 뭐냐고 하면은 在西方人看来，我们长得都差不多。 서양 사람들 우리를 보면 우리도 같고 생각합니다. 都是黄皮肤、黑头发、黑眼睛。 피부에 칼 보면 다 노란색이고 머리가 다 깜깜색이라고 생각합니다. 所以中国人和韩国人的区别主要是一种文化意义上的区别，特点不一样。 사실은 중국 사람과 한국 사람의 구별이 뭐냐면은 문화 때문입니다. 韩国人他的语言和中国人不同。 한국 사람들은 한국어를 쓰고 중국 사람들은 중국어를 씁니다. 韩国人吃咸菜酱汤，中国人呢吃炒菜吃米饭。 음식을 보면 한국 사람들 된장찌개하고
有时候性格有些急躁。 한국 사람 성격상 좀 급한 성격이며 급한 성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中国人呢，做什么事都四平八稳，不是很着急。 중국 사람들은 일할 때 항상 천천히 합니다. 所以 말하자면 不同的民族之间的区别，主要是文化区别。 그래서 민족의 구별은 그냥 문화의 구별이라고 생각합니다. 如果没有文化区别，也就没有所谓的中国人、韩国人的区别。 만약에 문화적 같으면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 구별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个人也是一样。一个人在什么意义上是个人呢？就是因为他有个性。 개성도 같습니다. 个性就是一个人获得的文化。 개성은 그 개인에 갖고 있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比方说，两个年轻人谈恋爱，男孩对女孩说：“我喜欢你。”女孩就要问：“喜欢我什么？”男孩会说：“你长得漂亮。”然后女孩会很谦虚：“其实也不漂亮。”那么男孩要继续说：“你虽然不漂亮，但是很温柔。”但是如果男孩这样说，无所谓，你和别人没什么区别，这个恋爱就很难进行下去。 그러면 남자친구하고 여자친구의 사이에 여자친구 항상 남자에게 왜 저를 좋아하는지, 왜 저를 좋아하냐고 물어보는데요. 남자는 너 예쁘다고 너 예쁘다고 말한 다음에 여자는 저 사실은 별로 예쁘지 않은데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남자는 만약에 남자는 예쁘지 않지만 그래도 성격 아주 좋다고 아주 좋다 아주 좋아 라고 말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남자는 당신은 다른 사람이랑 별로 사이 없이 생각하고 말하면 아마 이런 이런 사이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文化还是人的主观活动和精神活动分化和整合的过程。 또한 언어는 인간의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분화와 통합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有文化的人才有精神生活。 오늘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정신 통화할 수 있습니다. 比方说，大家来听我讲课，这就是有文化的表现。 예를 들면 여기 계신 분, 저의 강의를 듣고 계신 분들은 다 문화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如果一点文化都没有，谁的课都不能听完。 만약에 이런 정신 생활 없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저대로 학교 오지 않고 강의하지 저대로 안 되지 않습니다. 所以我们可以做一个结论：什么是文化？文化就是人特有的活动方式及其创造的活动成果。 따라서 문화는 인간의 부족한 인류 방식으로서 정독한 생활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那么接下来我们看第二个问题，当代文化的发展趋势。在这个问题里跟大家讨论4个问题，那就是当代文化发展有4个趋势。第一个趋势是文化传播的信息化，第二个是文化更新的加速化，第三是文化创造的风险化，第4是经济文化一体化。 첫 번째는 문화 전파 정보화, 두 번째는 문화更新 계속화, 세 번째는 문화 전파 위험화, 마지막은 경제 문화 이체화. 我们先来看一看第一个问题：文化传播的信息化。 첫 번째는 문화 전파의 정보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所以，文化传播的信息化是指
现在的信息网络化。 문화 정사의 네트워크화. 信息的同步化。 두 번째는 정보의 동시상. 所谓同步，就是指全世界的人同时接受相同的信息，同时知道。 정보의 동시상은 전 세계에서 정보를 다 동시에 알 수 있는 곳이 信息的立体化。所谓立体化， 정보의 입체화. 立体化就是指过去的传播都是平面的，或者是语言的，或者是文字的，而现在的传播呢，是把语言、文字、图像、声音、色彩混合在一起的。 옛날에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에게 그 정보를 알려주고 싶으면 우리는 그냥 편지 쓰고 편지 쓰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정보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니면 인터넷으로 信息传播它又是个性化。所谓个性化，就是指每个人都可以根据自己的喜欢，向别人传播自己的信息。 또한 정보의 개성화를 갖고 있습니다. 정보의 개성화를 갖고 있습니다. 过去我们只能通过报纸、杂志表达自己的观点。 옛날에 우리 오는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으면 그냥 신문하고 잡지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지만 编辑记者决定你能不能表达你的观点。 기자들은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지 요구합니다. 现在上网就可以了。 지금은 그냥 노트북 옆에서 앉아서 인터넷으로 다 알려줄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信息的互动化。 하지만은 정보의 상호작용, 접촉. 举个例子吧。 所谓互动化，就是指，比方说，通过网络组织的社会抗议活动。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모든 민주원들을 조직하려고 하는 그런 조직하려고 很多收到网络的人可能去抗议，最初制造这个信息的人不一定去抗议。 분석식을 인터넷 통해 분석식을 받은 사람들은 원동을 참석하는 안승이 있지만 그 원동을 조직한 사람 아마 그 원동을 참석하는지 모릅니다. 有的时候，规模很大的抗议活动，不一定能找到他的组织者。 그래서 우리는 이 운동의 조직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好，我们先来看第二个趋势，文化更新的加速化。 그다음에 문화 중심의 가속화에 대해서 좀社会的发展是有规律的，越是技术水平越高，发展的就越快。 기술 수준이 높으면 사회의 발전도 따르고 사회도 빠르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我这个表格呢，选择了6个方面的问题。 이번 문화 근시에
시간별 보면 여기 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公元前2000年是农业社会，人们的行走速度啊，平均是15公里，当时全球的人口是1亿，制造业产值啊，差不多等于0，每年出书不到1种。 먼저 개념은 2000년 시기를 보면 사회는 농업 사회였으며 인간의 이동 속도는 시속 15km였고 인구는 한 열로 남은 짓이었고 지식 생산부는 단 한 정도에 보고했으며 정통 상황은 0이었습니다. 到了1830年呢，进入了工业社会。 行走时速达到了100公里，人们主要坐火车旅行。那么全球人口增加了10亿，制造业产值呢是34，我们是以1900年全球的制造业产值为100。那么知识呢是每年出书接近1万人。 다음으로 1830년대 공업사회를 보면 인간의 이동속도는 시속 100km였고 인구는 대략 10억이서고 지식산부는 10,000여에 이루어졌으며 정승산은 34였습니다. 만약에 우리 we need some music, otherwise to board it. We take the 19 central the production at 34. 만약에 우리 1900년에 그 중순사역 나이가 또 생각하면 그 공업사회 발달 시가에 1830년에 34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980年呢，人类进入了信息社会，我们的行走时速达到了17000公里，这就是美国航天飞机的速度。人口达到50亿，制造业产值呢上升到3043，出书呢每年是200万。 마지막으로 1980년대 정보화 시대를 살펴보면 인간의 이동 속도는 지속 17,000km, 시속은 17,000km였고 인구는 55억 정도고 지식 생산부는 지식 생산부의 규모는 무려 200만 규모에 달하였고 정신상으로는 3043이었습니다. 잠깐만 죄송한데 여기 왕성 박사가 지금 너무 긴장하고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도와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난이 잘 안 되니까 여기서 왕성 박사我们可以看一下啊，从公元前2000年到1830年，人类用了接近4000年的时间，把我们的行走速度提
7倍。 2000년부터 2040년까지 속도가 7배로 뛰어오르게 돼 있습니다. 但是呢，从1830年到1980年啊，150年的时间，我们把行走速度提高了170。 1830년부터 1980년까지는 속도가 무려 100km에서 17,000km까지로 속도가 뛰어올랐어요. 如果说农业社会的人是在走，工业社会的人就是在跑，我们信息社会的人是在飞。 그래서 농업사회를 걸어간다고 하면 공업사회는 뛰어가고 정보사회는 날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我们可以看一下，文化中心的加速化对社会变革的影响。 다음에는 가속화와 사회 변혁에 대한 그 영향, 가속화 사회 변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我这里列了个时间表，以韩国发生的事件为例， 이 편은 한국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韩国在进入20世纪，差不多每隔10年就会发生一个重大的社会变化。 한국에는 20세기에 매년 10년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一方面，韩国从一个落后的农业国，现在变成一个发达的工业国。 그래서 그전에는 농업사회인데 지금은 이제 공업사회로 변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这个变化发生得非常迅速，所以它也带来了韩国整个社会、政治、文化的频繁的变化。 그래서 지금 이러한 변화가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부분에서 상당히 급격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那么我们看看这发生的事件：1911年，日本吞并韩国， 1910년, 자세히 보면 1910년에 일본이 한국을 통합했고 韩国被殖民地化。 한국에 시민 정치를 심었습니다. 到了1919年，就发生了3.1运动，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고 韩国的独立运动呢，现在高潮。 독립운동이 많은 고조가 됐습니다. 到了1937年，中国发生了抗日战争，中韩开始合作抗日。 1937년에는 중국에서 항일운동 전쟁이 일어났고 한국과 중국이 같이 항일을 같이 해서 협조로 해서 항일운동을 같이 했습니다. 1945年韩国独立，但是南北分裂。 1945년에 한국이 독립했지만 바로 또 남북이 분열되는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1950年爆发了朝鲜战争，由此产生了影响到现在的朝鲜半岛问题。 1950년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한반도에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게 됐습니다. 到了1960年代，李承晚总统下台了，韩国呢发生了军事政变。 1960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하게 됐고 그래서 한국의 군사 정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到了1980年代，朴正熙总统被暗杀，民主运动呢也遭到镇压。 1980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됐고 그 다음에 민주운동을 진압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进入1990年代，金泳三、金大中相继当选总统，韩国呢，逐渐的取得了民主化的胜利。 그래서 1990년대는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한국 민주화가 더 가속화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됩니다. 但是刚刚进入20世纪，就发生了朝核问题，这样呢就导致了国际上的六方会谈。 그래서 2000년대에는 북한의 핵무기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육자회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朝鲜问题没解决，2010年发生了天安舰事件。现在朝鲜半岛的局势向何处去，大家都很关心。我上午到了统一研究院，他们跟我谈的就是这个问题。 그래서 2010년에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고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 길리북송의 연구원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这使我想起了中国的毛泽东，大家都知道他的一句话，他说：“天下大乱，达到天下大治，过7、8年来一次，这是个规律。”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목택동이 얘기한 얘기인데 천하가 대란이 일어나는데 그 대란이 이런 천하가 평화를 이룰 때까지 해야 되고 그때까지 계급투쟁이 일어나면서 7, 8년이 지나면서 한번 그것이 새로운 기후를 나타나게 됩니다. 갖게 됩니다. 由于我们再看一看韩国经济的发展，你就会知道为什么韩国在差不多每10年发生一次重大的变革。
그래서 한국의 경제 발전의 과정을 보면 왜 10년마다 이렇게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朝鲜战争结束后，韩国的 GDP 差不多每7、8年到10来年翻一番。 한국의 GDP가 굉장히 급속하게 향상되는, 증가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社会迅速的增长，就导致社会变得不是十分稳定。迅速的增长啊，所以导致社会不稳定。 그래서 경제가 성장하지만 사회가 그렇게 안정된 사회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하지만 사회는 안정됨은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像古代朝鲜，一个朝代大概都是沿袭几百年才发生一次大的变化。 옛날에는 한 몇백 년에 하나의 큰 변화가 있었는데 최근에 10년, 한국에서 10년 만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可是现在呢，10年左右就会发生一次。 지금은 시간이 이렇게 급속하게 날아가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我们再看看文化更新加速化引起的价值观念的更新。 다음에 가속화가 일어나는 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以我个人的经历为例，以我自己，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我这个上幼儿园的时候，我们的社会楷模、社会模范是雷锋，中国的一个普通士兵。当时行为选择的标准呢，就去帮助别人做好事。 이 표는 지금 저의 여기 김원장의 개인적인 얘기를 가지고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57년에서 57년 태어났으니까 57년, 65년까지 유치원에서 봤을 때 웨이봉이라고 하는 중국 모택동에 중국 공산당의 하나의 그 롤 모델이 있었는데 그 롤 모델이 롤맨을 통해서 착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걸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作为一个士兵啊，他每个月只有5元人民币的薪水，但是他把它节省下来，去帮助别人。 우연이라고 해요. 그때는 5원, 중국 돈은 5원만 있어도 남을 도와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但是到了我上小学的时候，中国就发生了文化大革命，社会的楷模由雷锋变成了红卫兵。红卫兵主要的行为是造反。 1965년에서 71년까지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그때는 홍위병이 나타나서 문화혁명에 홍위병이 나타나서 그때 아주 중요한 사상 생각은 사상들은 모반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겠죠. 我记得前2年，韩国的一个政府机构请我到青瓦台去开一个会，正好呢遇到了农民们在青瓦台附近抗议。会议的主持人呢向我解释说，我们是民主国家，所以这样的事情发生，这个希望我能理解。我说没关系，我童年经历的抗议比这规模大得多。 최근에 청와대학에서 농민운동에 있었던 그런 문제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좀 설명하라고 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到我上中学了，又变了。社会楷模叫知识青年。知识青年是什么呢？中国的中学生毕业要到农村去当农民，他被叫做知识青年。他们的行为选择就是到农村去向农民学习，叫上山采分。 1971년부터 75년까지 중학교는 고등학교를 얘기하는 중고등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때는 지식 청년이 되는 것인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문화혁명의 이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농촌에 가서 일을 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到我上了大学呢，中国改革开放，社会的楷模变成了科学家。行为选择呢就是读书。 1977년부터 81년까지는 대학을 다니게 됐는데 그때는 이제 개혁개방이 일어나는 때이기 때문에 개혁개방이 일어났을 때 자기가 이상한 건 과학자였고 그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걸 자기가 목표로 세웠습니다. 到我读硕士研究生、博士研究生，社会的楷模又变了，不再是科学家了，而是企业家。主要是去赚钱。
1981년부터 88년까지 석사, 박사 과정을 겪었고, 그때는 기업가가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업가가 돼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所以你看，我们这一代人是很倒霉的一代。 그래서 자기 본인 생각에 이 김정 원장은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매우 곤란한 어려운 상황을 겪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我们刚刚学会了，社会就改变了。我们每一次都需要从头再来。 그래서 본인이 살아온 경험을 이렇게 따져보니까 상당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삶을 살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这个变化我们可以用马菲特彼得的代际关系理论来解释。 이거는 이제 세대 간의 그 충돌 문제를 한번 다루겠습니다. 马菲特彼得把文化分成三种。 이게 미드의 공식인데요. 마가레트 미드는 있죠. post symbol culture, co symbol culture, pre symbol culture， 就是中文说就前象征文化、后象征文化、后象征文化和前象征文化。 전체 문화적인 그 모형을 보면 중국에서는 이걸 후시엔 심볼, 이게 여기서 전 심볼, 그다음에 전 심볼, 심볼리즘의 그 관점에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심볼리즘에서 전 후세대, 후계 문화, 현재 문화, 전세 문화 이렇게 나누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他认为啊，这个农业社会的文化就是后象征文化，这个社会的 文化传递方式是经验，所以它的代际关系呢是小学老，年轻人向老年人学习。行为的取向是历史，用历史去决定未来。所以价值观是传统的。 그래서 이제 후 심볼의 문화에서는 농업사의 관계를 겪고 경험이 중시되고, 그 다음에 그 세대 관계가 소학의 관계, 그 다음에 역사를 중시하게 되고 전통주의 가치를 지향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到了工业社会了呢，人和人就互相学习了，没有年龄限制，所以到了我们现在信息社会就颠倒过来了，老年人要向年轻人学习。 그다음에 이제 공업사회를 들어오면서 기술을 중시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평행 학습을 하게 되고, 현실을 중시하게 되면서 이성주의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전 상징의 문화에서는 정보사회, 그다음에 인터넷, 그다음에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게 됐습니다. 第三个发展趋势就是文化创造的风险化，我们进入了一个风险社会。 현재 위험사회이기 때문에 문화 창조의 위험사회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就拿核武器来说吧，广岛的原子弹杀死了10万人，现在全球拥有的核武器是广岛原子弹的150万倍，150万倍。广岛原子弹的爆炸能量，现在的核武器。 现在的核武器的爆炸能量是广岛的150万倍。 현재 핵무기가 150배의 원자탄의 150배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现在地球上只有60亿人，所以他能把我们每个人杀死31次，30次。能够把人类杀死30次。原子弹，它的能量。 全球的可以把全球的人杀死30次。 그러니까 원자탄이 이제 이게 위력이 워낙 세서 원자탄이 터지게 되면 전 세계에서 30도를 30번 37 30次。
4两次산스 그 원자탄对吧？ 30번 원자탄이 터뜨려지게 된다고 얘기해요. 所以我们面对着全球性的问题。所以第4个发展趋势就是文化经济一体化。 다음에는 문화경제 일체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它的意思就是，现在文化直接产生经济，这种文化直接可以变成经济，变成经济。 문화 자체가 경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所以啊，我们的结论就是啊，当代的文化呀，进入了一个自我反省的阶段。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현대 문화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자성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现在呢，学者们都在批判人类中心主义。 지금 현재 인류 중심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고, 当代文化的基本精神应该说是哈姆雷特精神。哈姆雷特。 그래서 현재 문화의 기본적인 정신은 함렛 정신이다. To be or not to be, that's a question. 所以呢，这个我们现在啊，人和自己创造的文化的矛盾，是当今人类面临的最大的一个挑战。 그래서 현재 인간과 문화의 인간과 문화의 모순 문제, 이 모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류가 당면한 가장 중대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这个亨廷顿也说，这个21世纪啊，文化的矛盾是最大的问题。 헌팅턴이 얘기하기에 21세기는 문화 충돌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最后简单的说一下当代中国文化发展面临的问题。 다음에 간단하게 중국의 현재 문화의 모순적인 문제를 인도해 보겠습니다. 我们面临着5个问题。第一个问题就是一元文化和多元文化的矛盾。첫 번째 문제 이런 문화와 다원주의 문화 간의 모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世界主义和民族主义的矛盾。 두 번째는 세계주의와 민족주의의 모순. 文化的霸权主义和后文化殖民主义的。 그다음에 문화 패권주의와 문화 식민주의의 모순에 대해서. 大众文化和精英文化的矛盾。 그다음에 대중문화와 정신문화의 모순. 理想主义和功利主义。 대중문화 엘리트 문화입니다. 지금 엘리트 문화의 모순. 这个传统的中国文化都是一元化的。 전통적인 중국 민족의 문화는 이론적인 문화였습니다. 但是现在的中国文化变成了4个部分。 현재 중국 문화는 4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传统文化就是儒家的文化， 전통 문화는 유교 문화고, 革命文化毛泽东思想，毛泽东 혁명 문화, 무택동 사상, 西方文化， 서방 문화, 서방 문화, 人道主义、理性主义， 인도주의, 还有近30年发生的新文化。 그 30년 사이에 새로운 문화, 신문화가 도래하게 됩니다. 这些文化都不是一个体系，有矛盾。 저와 문화는 이런 문화는 하나의 체제가 아니라 그 체제 안에서 모순이 일어나게 됩니다. 韩国我感觉在文化上是比较统一的。 한국의 문화는 비교적 통일된 문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所以他没有像中国人面临那么多精神世界的问题。 중국인이 생각하기에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我们曾经激烈的反对过我们的传统文化。 중국 사람들은 전통 문화에 아주 격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我们也反对过西方文化。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서방 문화. 改革开放我们在改我们的革命文化。 개혁 개방에서 우리의 혁명 문화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比方说过去我们提倡人的生活要艰苦朴素，要节约，要省钱，生活要省钱。 현재는 돈을 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但现在呢，要提倡消费。 현재는 시장 경제입니다. 如果不消费，工人就要下岗失业。 그래서 그것이 사강, 失业，失业, 실업 문제， 실업 문제는 所以这些互相都有冲突，这些文化。
현재 이런 여러 가지 공통된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我们再看看第二个方面的大问题，我们面临的世界主义和民族主义问题。 두 번째는 세계주의와 민족주의의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全球化，世界主义开始。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인해서 세계주의가 생겨나게 됩니다. 但是同样，中国的民族主义情绪也在增长。 그러나 이제 중국에서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가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在中国的网络上有一个词叫做“愤怒的青年 ”（angry youth）。愤怒的青年，愤怒的青年就是就是青年，我们把它叫愤怒的青年，它的意思就是中国新的民族主义者。愤怒啊，不高兴。 현재 청년들은 분노하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他们对比方说他们对日本，采取激烈的批评态度。 예를 든다면 최근에 일본에 대해서 반대하는 특히 청년들이 인터넷상에서 특히 강하게 반대하는 그 분노의 문화를 보출하게 됩니다. 当中国开这个奥林匹克运动会，传递火炬，法国有人抢火炬，中国的这些 angry 愤怒的青年 angry youth，他们在网络上就联合抵制法国的超市家乐福。 최근에 올림픽 때 이제 그때 티벳 문제가 생겨났는데 프랑스에서 그것을 반대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프랑스에 있는 프랑스의 까르푸를 불매운동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청년들이 분노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那么第三个大的问题就是文化霸权主义与后殖民文化的矛盾。 다음에는 문화 패권주의와 문화 식민주의의 모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这个推荐大家看一下孙平论的《文明的冲突与世界秩序的重建》。 헌팅턴의 그 문명 충돌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他们认为第二次世界大战以前，这个殖民主义的形式是领土殖民主义，占领领土。 2차 대전에는 이제 영토 식민주의가 있었는데, 二次大战以后呢是经济殖民主义。 2차 대전 후에는 경제 식민주의로 나타나게 됐고, 冷战结束后是文化殖民主义。 냉전 이후에는 문화 식민주의로 나타나게 됩니다. 举个例子，30年代日本侵入中国是要占领中国的领土。 그러니까 1930년대 일본이 중국을 침략했던 것이 영토 식민주의의 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但是它失败了。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但是到了70年代以后，日本的企业又回到了中国。 70년대는 일본의 기업들이 중국을 침공합니다. 그것이 경제 식민주의의 양상입니다. 那个时候，我们中国的城市里几乎每一家都有日本产品。 그 당시 이제 중국 사람들 각 가정에 대부분 일본 물건들을 갖고 있습니다. 日本的家用电器、日本的汽车、日本的计算器等等等等。 일본의 컴퓨터라든가 일본의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소유하게 됩니다. 我们的企业积极的去寻找日本的企业家，欢迎他们回来投资。 그래서 당시에는 일본 기업가들이 중국에 와서 투자하는 것을 환영하게 됩니다. 这次日本回到中国，一枪也没有放，没有开过枪。 그 당시에 我说这次日本回到中国，一枪也没有开过枪，没有我们两国不用打仗，日本人就回到中国来。 이번에는 옛날에 영토를 침공할 때 총을 썼지만 이번에는 총 한 발 안 쏘고 식민지를 만들게 되는 상황이다. 那么冷战结束后，我们叫文化殖民主义。什么叫文化殖民主义呢？那就是我们社会，特别是青年一代，逐渐的接受了西方文化。
그러니까 문화 식민주의는 최근에 나타난 서방 문화에 대한 도입, 이것이 문화 식민주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接受了西方文化，就接受了西方的产品。 서양 문화가 서양 문화의 서양에서 들어오는 물건에 대한 점령, 물건에 대한 침투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서양 문화에서 나타납니다. 我们要上网，就要向微软交钱。我们儿童玩的电子游戏，我们学校里用的教材，学生都在学英语，这一切都是以非常文明的方式进行的，但是我们接受了这种文化。 최근에 보면 아이들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플레이하고 게임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에서 게임하는 거 그다음에 외국의 美国的电影啊、游戏啊， 외국의 영화라든가 또 중국 학생들 역시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영어를 배우는 그 돈을 다 내고 그 영어를 배우는 이런 것들이 이제 문화 식민주의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所以中国最普遍的快餐就是麦当劳和肯德基。 지금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패스트푸드는 맥도날드하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所以中国和美国也不需要有战争，我们中国就接受了美国的，就为美国在做贡献。 현재는 이제 실질적인 전쟁이 필요 없고 이와 같이 이런 물건을 통한 전쟁 이런 형태로 나타나겠죠. 第四个矛盾呢，就是大众文化和精英文化矛盾。 다음에는 대중문화, 엘리트 문화의 모습입니다. 大众文化有3个特点，那就是以现代传媒为手段，以赚钱为目的，快速流行变好。 대중문화는 3개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현대의 매체라는 수단을 갖고 있고 상업적인 가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우 빠르게 진행하는 빠르게 변하는 빠른 변화를 또 할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比方说流行歌曲、电视剧等等。 예를 들면 이제 유행 가수라든가 그 다음에 연속극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빠른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精英文化呢，要求有一定的专业训练，必须以主流文化为核心，非商业化，不需要赚钱的文化。 그러니까 엘리트 문화는 이제 어떤 핵심적인 문제를 갖고 있고 비상업적인 어떤 문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所以啊，现在是大众文化流行，而精英文化逐渐的被削弱。 현재는 그래서 엘리트 문화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最后啊，那就是英雄主义和功利主义的矛盾。 마지막으로 영웅주의와 공리주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第5个问题啊，中国文化和传统是英雄主义， 중국 문화의 전통은 영웅주의 문화입니다. 儒家就是英雄主义。 유교 문화가 영웅 문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儒家强调杀身成仁，舍生取义。就是说意思就是说，一个人要为自己的理想牺牲自己的生命。为一个人要为理想牺牲生命。유교가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정신은 이 정신을 위해서 육체를 희생해도 된다. 그런 말이죠. 像我们这一代小的时候读的书、看的电影，都是那些英雄。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제 정신을 희생한다는 게 사상이 맞은 표현인데 사상을 위해서는 육체를 희생해도 된다 이런 정신이죠. 我童年就有2个理想，一个是当士兵，另一个是当作家，写小说。当士兵，soldier。当士兵。 成为一个军人。 당시兵이라고 해서 잘 모르겠는데 중국의 이제 장군인데 군인인데 그 영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日本啊，最近向我们交涉提出啊，能不能少演一些抗日的、打日本人的电影？我小的时候都是看这些电影长大。 그래서 그 당시 영웅이 이제 일본에 대해서 항일 운동한
그것을 영웅으로 보게 됐다는 것이죠. 안경한 장군. 但是现在呢，社会的不再主要是英雄主义了，变成功利主义。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그런 옛날의 영웅주의가 아니라 지금은功利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됐다 이렇게. 功利主义就是把追求物质利益、赚钱当成最高的目的。 功利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버는 것. 그게 가장功利주의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所以呢，以上就是中国文化现在面临的新的五个问题。 지금까지 얘기한 중국에서의 중요한 5가지 전통, 5가지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中国有5000年的文明史，中国的文化有自己的特点。 5천년의 중국 역사는 보면 중국 나름대로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中国现在的任务就是如何实现既能够保持发扬自己的文化传统，同时又能适应全球化现代化。 중국은 기본적인 전통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오는 그런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적응, 이 두 가지를 같이 취해야 된다, 취하고 있다 하는 입장을 보입니다. 所以我想用美国是麦克利什的话来结束我的演讲。他说：“我们已经有了所有的答案，只是该提出什么问题，我们却不知道。” 맥크리시, 맥리시. 미국 맥리시가 얘기한 우리들이 이미 다 갖고 있고 모든 답을 다 갖고 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모든 답을 갖고 있지만 어떤 문제가 나는지 문제는 모르고 있다. 所以，是希望大家来这个 모든 답을 갖고 있지만 어떤 문제가 뭔지 그것은 모르고 있다. 谢谢。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이정 선생님께서 1시간여 동안에 걸쳐서 문화 발전 일방과 중국 문화 발전 연관 지으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이 있으시거나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시고 대답하는 수가 있고요. 오늘 꼭 강의 주제와 강의 내용이 아니더라도 중국 문화 일반에 대해서 뭐 질문하시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시면은 질문을 해주시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한국어가 아니더라도 중국어로 편하게 만약에 질문하실 거면 중국어로 질문을 하시고 또 이렇게 통역을 해주신 선생님들이 계시니까는 언어에 어려움 없이 자기가 선호하는 언어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이제 마이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ie 后面的不太清楚，我你说的经营文化还有工业文化的矛盾，但是你后面的是问题是新农村运动吗？什么我不太，你说的太快了，所以说我可以这样。第一个问题就是我讲的英雄与功利主义的矛盾，这个矛盾有没有办法解决？这个第二个讲的大众的精英，这个精英文化到底这个是什么第三个呢，就是现在中国大家形成实践文化上。 문제가 질문이 3개였는데 첫째는 영웅주의와 공리주의의 모순에 대한 의식을 설명해달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엘리트 문화, 대중문화의 모순이 뭔가 구체적으로 뭔가 얘기고 세 번째는 신농촌운동, 중국에서 하는 신농촌운동에 대해서 설명해달라. 신농촌 제도. 두 번째 문제가 지금 영웅주의하고 공리주의 모순이 있잖아요. 그 모순은 혹시 사후주의 정치 문명, 정치 문화와 건절하는 그 문제가 있는데 이 프로그램 통해 혹시 이 모순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이거를 알아주시죠. 제가 마음에 선배하는지 中国我们现在叫社会正在转型吧，转变自己的类型。所以中国恐怕要有一段时间来调整这些矛盾。比方说这个英雄主义、功利主义，我觉得中国的文化的特点啊，也容易走极端。儒家是一个极端的英雄主义。现在我们搞市场经济了，社会上很多人就认为，儒家的英雄主义已经过去了，现在可以赚钱为主。其实这些都是有骗人的。都有缺点，赚钱没有点英雄气概恐怕是不能成功的。而呢，英雄如果不吃不喝，英雄都是假英雄。我认为我们应该从这种极端的思维当中走出来，学会一种文化融合。 중국의 전통 문화는 유교 문화인데 유교 문화는 사실 극단주의적인 입장에 놓여 있고 그래서 그것이 영웅주의를 표방하게 되는데 최근에 와서는 영웅주의보다는 이제 돈을 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중국의 문화에 대한 문화의 융합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至于大文化和精英文化呢，现在是精英文化要学会。 掌握大众文化的手段，用大众文化的方式来传播我们说的精英文化。 원래 엘리트 문화와 대중문화와의 그 모순점이 나타나는데 현재는 사실은 엘리트 문화보다는 대중문화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다. 举个例子，中国的京剧，节奏很慢，不太适合年轻人。它的台词，都是和古汉语很接近，人们听不懂。 年轻人听不懂，京剧。 예를 들면 현재의 젊은 사람들은 중국의 전통을 잘 모르는데 여러분 북경 오페라 젊은 사람은 이해를 못한다. 그러니까 중국 전통 문화를 잘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这个现在中国的电视剧，都是用改编了的故事来讲中国的历史和文化。 그래서 현재 중국의 영속국을 보면 중국의 역사를 좀 바꿔서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结果中国的皇帝啊，就在全国各地到处乱跑，变成一个旅行家。原来皇帝要住在皇宫里，现在的皇帝是旅行家，电视里。 원래 예를 든다면 원래 그 중국의 황제는 황궁 안에 있었는데 요즘에 연속국에 나타난 황제는 여행가로서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연속국이 바뀌는 연속국이 나타납니다. 过去中国的公主要经过严格的训练，行为都非常文雅。公主。 그리고 공주는 굉장히 엄격한 훈련을 중국에서 옛날에 받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자유분방한 쪽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有个电视连续剧啊，是一个很有名的女演员演的，叫赵薇，小燕子，她上房，摔跤打架，和公主的形象就完全不一样。 지금 연속에 나타나는 4명의 공주의 그 양태는 원래 중국에서 나타난 공주의 그런 유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问题是年轻人以为，古代的皇帝和公主就是这个样子。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은 그 연속을 보고 아 옛날에 황제나 공주들은 원래 저렇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如果这样下去，中国文化就会发生危机了。这就变得不成样子了。 그래서 이것이 중국 문화의 위기다 이렇게 보고 있다. 像我看了一些韩国的电视剧，他的古装戏拍的是穿古代衣服的戏，拍的还是很不错的，那个精神还是保持下来。 근데 이제 한국의 연극부는 굉장히 그 여러 가지로 잘 만들고 그래서 한국 연극부는 참 괜찮다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所以我们得寻找一个比较好的办法，还得把这个传统文化保持下来，不能让它变得不成样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전통 문화를 버릴 것이 아니라 전통 문화를 잘 지켜서 그걸 보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至于我们的农村文化建设，现在是一个很突出的问题，因为农村里的年轻人越来越少。 농촌에서 또 다시 심각한 문제는 농촌의 젊은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以我们吉林省的延边为例，他的年轻人现在都在这里。 예를 들면 지진청 연변에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현재 여기 함께 활동. 延边的很多小学都关闭了，学校没有学生。 현재 연변에 소학교, 초등학교, 분단된 초등학교가 많은 거예요. 而农村剩下的多数还是老人和妇女，所以我们现在正在加强对农村的文化的投资、文化建设的投资，给他们多建图书馆、文化娱乐场所，而且专门拿钱拍了一些适合农民看的电影。 그래서 지금 농촌에서 노동력 부족한 문제가, 응애 부족한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돼가지고 그런 것들을 지금 도서관에서 인터넷에서 그런 것들을 보는 것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 인포화해야지 그 투슈간, 투슈간. OK。 다른 또 질문하실 분 계시죠? 최근에 그 노벨상 받은 류샤오인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편주의, 인류가 생각하는 보편주의와 중국이 생각하는 특수주의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이 문화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最近刘晓波得到诺贝尔奖，诺贝尔奖这个普遍主义还有这个后世主义，这个关键普遍主义跟后世主义的关无论是一个怎么样的想法。刘晓波是我的大学同学，大学同学，我们大学同学啊，对，他是中文系的，我是哲学系的，我们是一个年级，经常在一个教室上课，在一起讨论问题。 윤사보는 자기 대학 동기랍니다. 대학 동기 때문에 토론도 같이 하고 같이 공부했다. 我也很莫名其妙，他和和平没关系。 내가 생각하기에 그 윤사보하고 통화하고는 관계가 없다. 得别的奖可以看到，和平奖没法出落，因为他没有参加过什么和平运动，和平奖。 자기가 알기로는 윤사보는 통화하고 관계없고 통화 운동에 참석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노벨 통화상을 받았는지 모르겠다. 中国现在遇到了普遍主义和特殊主义的矛盾。 현재 중국은 보편주의와 특수주의의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实际上，我们现在的普遍主义主要是
以西方价值观为主的特殊主义。 우리 중국은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보편주의인데 오히려 서방 국가가 특수주의에 목을 놓여 있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是用一种特殊主义去替代掉另一种特殊主义，用一种特殊主义去替代，用自己的特殊主义替代别人的特殊主义。 특수주의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특수주의가 있고 다른 나라 사람들의 특수주의가 있습니다. 这方面我比较赞同美国文化学家博尔斯，就翻译成博尔斯。他的观点就是文化都是相对的，因为每一种文化都有自己特殊的价值。 미국의 학자 월스에 얘기하면 문화라는 건 상대주의적인 것이다, 상대적인 것이다라는 거죠. 技术应该是标准的、统一的， 기술이라는 것은 표준화되는 것이 나타나지만 因为那样提高效率。文化呢，应该是多样的。 그러나 문화라는 것은 어떤 상대적인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既不应该以人的多少来决定哪种文化是对的。它不像民主选举，也不能说谁的文化技术含量高一些，谁就先进；谁的文化技术含量高，谁就领先。 그러니까 이제 이 문화라는 것은 이제 각자 상대적인 건데 누구의 谁就领先，谁的文化就是好的。 누구의 문화가 더 좋은가 이거를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西方文化在技术上是成功的， 기본상 서방 문화는 기본적으로는 성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但是在文化意义上，只能说有它的特点。 그러나 문화라는 것은 그 각자의 자기의 특징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举个例子，法国人在驱赶刺党吉普赛，法国人在把吉普赛人撵出法国，赶出法国。法国议会通过了个决议，吉普赛人。 집시. 프랑스 사람들이 집시를 쫓아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其实它违反法国的文化传统。 그것은 사실은 프랑스 문화에 대한 것은 위반이죠. 所以有的时候西方文化也不能把自己的文化特点坚持到底。 그래서 서방 문화가 꼭 저기가 좋다고 볼 수도 없고 서방 문화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다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主要的原因是移民来的太多了，移民来的太多了，法国人觉得利益受到了影响。 그래서 이제 현재 이민들이 많이 나타나고 이민들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미친 영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所以我认为比较好的办法是，在全球化，我们要承认文化的普遍主义。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은 문화의 보편주의를 우리가 다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但是不要用普遍主义去无原则反对各个民族的特殊性。 그러나 그와 반면에 보편주의를 인정하는 반면에 또 각각의 나라가 갖고 있는 특수성을 또 인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像法国规定不允许穆斯林妇女戴头巾上街，我认为这是很不应该的。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이제 프랑스에서 그 모슬림 여자들이 뒤집어 쓰는 그 히잡 그거를 이제 벗기게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엔 옳지 않다고 보고 있다. 我想可能有一天穆斯林妇女自己愿意不戴头巾了，那是他们自己的事情。 그러니까 무슬림 여자가 자기가 히잡을 벗는 것은 자기가 결정할 문제지 프랑스에서 법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 但如果别人去硬要把人的头巾拿下来，在座有很多女士一定会很不高兴的。 만약 다른 사람이 벗긴다면 본인은 너 기분 되게 나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不见得穆斯林的妇女把自己包起来就一定比西方穿比基尼就落后。 무슬림 입장에서 볼 때 서방 문화가 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这是个生活方式问题。 그것이 생활 방식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이 바쁘신 가운데 우리 김경 원장님께서 서울대학을 방문하셔가지고 오늘의 그 중국 문화의
어떤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많은 배웠습니다. 감사드리는데 여기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중국에서 오신 분들 많고 우리 학생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보면은 그 소위 이 과거의 티베트 사태라든지 또는 이 최근에 일본과의 생각별 또 서로 충돌 같은 걸 보면 중국의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민족주의가 강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여튼 다원일체 56년에 다원일체 시작으로 중화민족이라는 이 강하답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 있는 젊은 세대를 보면 요새 민족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없단 말이에요. 저희들은 민족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데 우리 젊은 세대들 보면 통일 못 들어온다 이거야. 따로 살면 어때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저는 그래서 저런대로 이 남한이 너무 일찍 성장을 하고 사실 아직도 갈 길이 먼데 너무 젊은 세대들이 개인화돼가지고 공동체적인 어떤 이런 데 대한 생각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근데 중국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지금 경제발전에서는 상승이 하다 보니까는 그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집합적인 성격을 그래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빙정원 의원님께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应该说，我在我的大学时代，从电视上看到光州事件的报道，就是光州，全斗焕这帮学生，很多韩国的大学生在街头和警察互斗，给我留下深刻的印象。 한국에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의 광주 사태 때, 저는 중학교 광주 사태 때 한국 학생들이 했던 운동,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这个变化，和中国可能，有些不一样。中国呢，民族主义之所以在青年人上升，和两个因素有关，一个 和中国的经济发展迅速增长有关系。我们邓小平他活着的时候，他告诉我们，在外交上要低调一些，韬光养晦。所以我们中国采取一个非常温和的外交路线。随着中国国力的增长，一些年轻人认为中国人应该说话。 중국이 중국 사람들이 지금 청년의 민족주의를 강하게 갖고 있다는 외국인 두 가지의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중국의 경제 발전에 등수표 얘기했듯이 도방양회, 도방양회의 문제에서 민족의 힘이 국가의 힘이 커지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민족주의의 양태를 나타내는 것은 진짜 이거라고. 中国一个青年学者模仿日本学者，也出版了一本书，叫做《中国应该说不》。 中国，China, how to say no. 그래서 그 중국 사람들도 이제 지금은 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전에 그렇게 못했는데 이제 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另一个原因呢，和我们中国和日本之间复杂的历史关系有一定联系。 두 번째 문제는 중국과 일본이 그동안 갖고 있던 복잡한 역사적인 관계, 역사적인 문제, 여기에서 그 문제를 심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因为日本侵略过中国，但是日本并不是认真的向中国检讨他犯下的战争罪行。 그 전에 일본이 중국을 침략했고, 침략했을 당시에 그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所以在中国的青年人当中，始终认为，日本态度不真诚。
그래서 일본이 중국을 침략했기 때문에 중국 사람 일본에 대한 태도가 기본적인 감정이 좋지 않다. 当然，我觉得，民族主义是一个双刃剑，两面都有刀刃的剑。 내가 보기엔 민족주의는 양면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在全球化的时代，一点民族主义没有，你就被别人淹没了，被别人吞掉了，你就没有自己的民族特点。 글로벌라이제이션에는 그 민족주의의 개념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문화의 민족에 대한 그런 개념은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 可是，如果每个国家都有非常强的民族主义，大大小小的民族主义就会造成地区、全球的问题。 그래서 모든 나라가 다 각각의 민족주의를 다 갖고 지향하고 강조하고 있다고 하면 이 세계는 그 온전한 질서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所以我个人认为，中国现在存在的这种民族主义情绪，应该发展一个合理的线路。 应该表达自己的文化诉求，保持自己的民族特点为主。国与国之间、民族之间，重要的还是和解。和解，和解。大家互相理解。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생각하는 민족주의가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서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但是钓鱼岛的问题，就不仅仅是民族主义问题了，那是民主问题。 그러나 싱가포르 문제는 싱가포르 문제, 일본의 싱가포르하고 중국에서는 다오이다오라고 하는데 조오도 문제는 그건 또 별개의 문제다.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我很欣赏韩国在独岛问题上的立场。 그다음 이제 한국의 독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독도의 결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但是中日两国的情况可能和韩国的情况不一样。如果中国军舰开到钓鱼岛去，美国就觉得很不安，这个局势就会变得越来越复杂。 그러니까 한국의 독도 문제와 중국의 그 조오도 문제는 좀 다른데 중국의 문제는 더 복잡한 게 왜냐하면 미국이 거기에 개재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하다. 如果中国人用武力去夺取钓鱼岛，东南亚各国又都会有什么样的感觉呢？他们在南海的岛屿上和我们也有冲突，也有纠纷。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조오도를 다시 차지하게 되면 동남아시아에 큰 아주 혼란과 새로운 어떤 그 예측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所以我很欣赏邓小平的一句话：我们这代人智慧不够，下一代人解决这个问题。 지금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다음 세대 때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자, 지금 또 이제 저희가 원래 오늘 90분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선생님께서 지금 저희가 10분 정도 시간이 지납니다. 그래서 꼭 질문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하나의 정도 질문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비슷한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같이 이제 또 묶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선생님이 민족주의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중국의 젊은 사람들의 민족주의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학자들에 의해서 말해주고 있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라는 거에 대해 사실은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그거에서 그 기조에 또 다르게 일어나고 있는 게 일종의 천민자본주의 대외 문화가 좀 전파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거에서 보면은 제가 좀 핵심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제기는 지금 현재 중국의 교육제도가 입시 위주로 진행되면서 그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에 대한 어떠한 교육과 전반적인 생활의 방식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연관되는 질문 어떻게 다른 분 계신가요? 지금 중국에 제 중국의 민주주의 그게 몇 지난번 좀还了解中国的原来的社会主义。就是的，四部主义。
啊，我认为这是邓小平的一个创造，因为在中国之前，搞社会主义的没有人搞市场经济，搞市场经济的国家没有人搞社会主义。 원래 전통적인 중국의 사회주의는 경제 시장 경제를 고취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因为社会主义和市场经济在价值观上有很大的区别。 사회주의와 자시장 경제는 원칙적으로 다른 문제이죠. 社会主义主要追求普遍平等， 사회주의는 기본적으로 평등에 입각한 사상입니다. 市场经济是鼓励竞争。 그러나 자본주의는 개인의 경쟁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竞争如果激烈了，就会拉大社会的差距。 경쟁이 점점 세지되면 그것이 사회의 어떤 차별을, 사회의 어떤 차질을 갖고 오게 됩니다. 中国为什么采取了这样一个从来没有过的一个社会制度？我的考虑，主要还是从中国自己的国家的具体情况出发。 그러면 중국이 왜 이런 전통적인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왜 이렇게 시장 경제를 도입하게 되냐는 것은 중국 자체의 어떤 위력, 자체의 문제 때문이다. 中国要是搞和韩国一样的完全的自由竞争的市场经济，中国的榜样就是俄罗斯。中国的榜样 model。 중국의 시장 경제의 그 모델은 러시아 모델을 따르고 있습니다. 中国俄罗斯的国家情况很相似，都是有很多民族的国家。 중국과 러시아의 그 경제 모델은 현재 많은 나라가 그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俄罗斯就是他一改革，他就搞一个彻底的市场经济，他把所有财产都分给了所有人，看起来很好，但是俄罗斯各个民族突然觉醒了，认为没有必要在一起生活了，大家分家了，于是一个国家变成了15个国家。俄罗斯啊，它由于采取了私有制，财产都分掉了，这样就导致它的民族要和俄罗斯分家，独立啊，独立，所以它从一个国家变成了15个。 그래서 러시아의 러시아가 개혁했을 때 이런 이제 문제들이 생각돼갖고 그러나 이제 처음에는 이 경쟁을 없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근본적으로 러시아가 개혁하면서 한 나라가 소련이 15개 나라로 바뀌게 되는 그래서 그것을 호통하는 그런 상황에 돌입하게 됩니다. 正是因为这样引起了俄罗斯的车臣战争，车臣，高加索的一个小民族，俄罗斯内战，引起俄罗斯内战。 체첸. 그래서 그 체첸과의 그 내전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给大家一组经济数据，俄罗斯在1978年是 GDP 总量是7000亿美元。 러시아의 1978년 GDP 1인당 GDP는 7,100. 现在呢，俄罗斯是15000亿美元。 현재 러시아의 GDP 1인당 GDP 15,000달러. 中国呢，1978年是3000亿美元。 중국에서는 1978년 1인당 GDP가 3,000달러. 现在呢，中国是5万亿美元。 5万亿。 현재 중국은 5万亿。 5万亿美元。 5조. 由俄罗斯是中国的2倍，变成中国是俄罗斯的3倍。 러시아가 중국의 2배지만 중국이 이 GDP는 러시아의 3배다.
所以啊，我认为，中国采取的发展路线是对的。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중국이 갖고 있는 이런 그 방향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如果我们迅速的、彻底的市场经济，普遍的大家投票选举，恐怕不会像韩国现在这么繁荣。我们也有很多少数民族，他们可能也想，我们还是自己过吧。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지금의 그 시장 경제를 포기한다면 더 이상 발전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처럼 발전을 기대하기 상당히 어렵다. 중국도 많은 소수 민족이 있기 때문에 발전을 해야 된다. 而中国的文化理念呢是大一统，大一统的意思就是天下都是一家。 중국의 기본적인 정신은 이 하늘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 한 가족이다. 이런 정신 갖고 있는. 如果要是有人分家，就会发生内战。 만약에 그것이 분가가 된다면, 분리가 된다면 거기 어떤 전쟁이나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韩国没有我们这样的问题， 한국은 그런 문제가 없어요. 韩国的南北分裂那是大国造成的政治问题。 한국이 남북이 분단된 것은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대국들이 만들어둔 결과다. 韩国的民主运动也很激烈，也流了很多血，但是没有人说咱们分开成立两个韩国，那不会的。 한국의 민족주의도 먼저 굉장히 강했는데 이것이 방금 얘기했듯이 대국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성향은 아니다. 当然，我们现在这个体制有很多缺点，有很多缺点。 첫째 중국, 中国 그러나 지금 중국에 어떤 많은 결점이 또 있습니다. 原因就是社会主义和市场经济它是有矛盾的。 왜냐하면 첫째는 사회주의와 이 시장 경제가 이 모순이 있기 때문에 中国国家要稳定呢，权力就要集中起来，所以就不是完全的市场经济，政府干预企业的能力就强。 그래서 지금 중국의 시장 경제라는 것은 완벽한 시장 경제가 아니라 중국에서 관리하는 통제하는 그런 시장 경제이기 때문에 원래 의미의 시장 경제하고는 다르다. 我到首尔发现，首尔建设的很漂亮，但是高楼大厦中间有很多我们认为很不规则的小房子。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의 그 건물들,建筑 건물들이 굉장히 아름다운데 보면 조그만 방들이, 조그만 집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문제. 샤오방즈? 小房子。 샤오방즈 원티? 就是城市规划的不是太理想，从大楼中间有很多小房子。 그러니까 큰 건물 안에 겉으로 보이는 큰 건물이지만 그 안에 작은 집에 가정적인 작은 집에 내용은 크지만 실질적으로 그 많은 사소한 문제들이 있다. 그걸 보게 된다. 到中国去你会发现，中国的大城市，道路都很整齐。如果是高层建筑的话，整一个区域都是高层建筑，不会有小房子还保留下来。 중국에는 보면 큰 건물들, 큰 길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사소한 조그만 그런 문제를 중국에는 없다. 什么原因呢？中国政府的权力大。 왜냐하면 중국의 권리가 중국에는 이제 그런 중국 정부에서 강력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如果政府认为小房子影响市容，就可以把它拆掉。 그래서 만약 중국 정부에서 이렇게 조그만 샤워방들 조그만 방이라는 것이 아마 빈민인데 그런 빈민들의 그 조그만 열악한 걸 얘기하는 거죠. 빈민이 열악한 그런 것도 있다면 중국 정부가 그걸 알았다면 쫓아낼 것이다. 所以啊，网上就开玩笑，中国的英文是 China，China 的汉语的意思就是去拆哪里的房子。 그래서 왕 인터넷에서 이제 그 농담이 있는데 차이나의 의미가 뭔가? 차이나에서 차이라는 뜻은 찬다, 차버린다, 없애버린다 이런 뜻이다 이거지. 그래서 차이나라는 것이 차버린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인터넷에서 그런 농담이 온 것 같아요. 其实这就是我们的缺点， 그것이 우리 政府权力过于强大，也有不好的一面。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국이 갖고 있는 결점, 특히 정부가 아직도 너무나 강력한 권력을 갖고 있다. 이게 중국의 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所以我们现在呢，政府正在调整。现在中央政府不允许地方政府随便就拆老百姓的房子。 그래서 지금 이제 중앙정부가 조정되는 문제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 하여금 제멋대로를 못하도록 그걸 조정하고 있다고. 所以刚才同学提的教育问题也是一样。 그러니까 그 방금 학생이 질문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中国应该说是全世界办的教育规模是最大的。 중국이 현재 교육적인 방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육적인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中国现在每年的大学毕业生总数是650万。 현재 중국에서 대학 졸업생이 매년 650만 명이 대학을 졸업합니다. 差不多是韩国人口的1/8吧。 한국 인구의 8분의 1 정도가 매년 중국 대학생이 졸업합니다. 但是即使是这样，中国多数的中学生都不能上大学。 그러나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기본적으로 대학 들어간 사람 많지 않습니다. 但是如果让中国的高中生，像韩国一样，绝大多数都能上大学，中国的大学生的就业又变成了非常麻烦的问题。 만약에 중국이 지금 한국처럼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다 대학에 들어간다면 중국에서는 엄청난 혼란이 생길 수 있다. 我想这就是中国特色的教育的问題吧。 그래서 그것이 중국이 갖고 있는 독특한 교육의 문제다. 所以邓小平有一句话：不着急，慢慢来。 그래서 지금 내가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성급하게 하지 마라. 만만이다. 만만. 中国人太多，有些事情办急了，可能带来的后果会更混乱。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혼란이 될 수가 있죠. 所以我觉得我们中国目前的最大的特色，就是什么都学一点，什么都不能全学别人，什么都向别人学习，但是也不完全按照学别人的样子，自己要都有自己的特点。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특색은 뭐냐 하면 우리가 모든 걸 다 배우자. 그러나 모든 걸 배웠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这是像中国人做的韩国菜，要放辣椒，但绝不能放得多。 그래서 한국 사이 要放辣椒，但不能放很多辣椒。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예를 들어 한국의 음식을 할 때 고추를 치는데 그러나 너무 많이 고추를 칠 필요는 없다. 就像麦当劳在中国，它现在也卖饺子，麦当劳卖饺子，卖豆浆做早餐。 그래서 지금 맥도날드가 중국에 들어가 있죠. 맥도날드 중국식으로 맥도날드 만두, 맥도날드 만두 이렇게 맥도날드 도장, 장. 不是牛奶，因为 우유가 아니라 맥도날드 우유. 因为很多中国人喜欢喝豆浆，不喜欢喝牛奶。 중국 사람들은 왜냐하면 두유를 먹는 걸 좋아하지 우유를 먹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卖了豆浆的麦当劳还是麦当劳。 그러니까 맥도날드 두유를 사도 그것은 역시 두유다. 그렇게 생각한다. 예, 오늘 선생님께서 중간에 하나의 언어가 아니라 이제 번역을 하시면서 이제 통역을 계속해서 하시느라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셨음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강의와 함께 많은 분들 시간상 제한으로 다 듣지는 못했지만은 지혜응답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이제 답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김정은 선생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김정은 선생님과 통역을 해주신 동국대학교의 김익기 선생님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